안녕하세요.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입니다. 저는 아나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소롱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루가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엉클조입니다. 엉클조 완전 인기 폭발 막. 네. 저희가 또 마지막 시간이라고 우리 모두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시즌 2의 이제 마무리거든요. 그쵸. 17편째인 거죠. 자, 마지막 시간이라도 기승전은 역시 참여. 지금 참여하란 말이야. 근데 시즌 3에 소개시켜준다.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뭐 시즌 1, 시즌 2 들으면 들을수록 같은 주제여도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 소롱 누나가 해달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별로 되지 않아.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못 다뤘던 주제들에 그쵸? 대한 이야기도 저희 시즌 1 때 못했던 답변도 지금 시즌 2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혼나고 있을 우리가 아니고 성장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이슈를 시즌 2에는 다룰 줄 알았는데 왜 안 다루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사실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긴 있었거든요. 뭐. 이제 그 살찐 애들 어떻게 살을 다이어트. 빼느냐. 비법이 있죠. 그런 아니 것들. 꼭 이러신다. 그럼 비법 진작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 시즌 마지막에 3에 들으시죠. 예. 정말 그렇게 요런 맛이 있어야죠. 정말 엔딩에 이렇게 클리프행어가 있어야 이렇게 시즌 3를 또 듣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다 모아서 이렇게 이거 옛날에 주병진 씨 유행어잖아요. 모아서 이렇게 네네네. 90년대 얘기. 그 눈약도 선전하고 그래서 예, 그걸로 모아 기억이 나니 이러면서, 정말. 다 모아서 시즌 3에 연세가 도대체 나보다 많아. 내가 무슨 50이야. 자, 시즌 3에 반영될 테니까 네네. 여러분들 날래날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영어로 KITTIPDIA 이거를 사실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다음 시즌에는 중간 저기 시그널 말고 이거를 녹음을 받자고. 녹음 받자고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글로 키티피디아 질문 사연 협찬 제의 그리고 뭐 시즌 3에는 정말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싶다 하는 거. 사실 소롱누님의 스펙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제한적으로 맛보신 것일 뿐이에요. 이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뭐 부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참여와 댓글 사연, 반응, 후원 감사할 준비를 딱 하고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참여하실 수 없는 키티피디아 금배지 막차가 이벤트. 떠났어. 진짜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할 때는 안 하고 지금 아쉬운 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시즌 3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제깍제깍 빨리빨리 해주세요. 오늘이 이게 또 마지막이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참여해준 참 피날레인데 누구실까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느 집사님의 목소리가 송출이 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름이 아빠 첫 번째 사람 랑이 엄마 오케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행복한 팟캐스트 키티피디아를 듣고 계십니다. 와우. 고양 목소리 내는 거 온기가 철철 넘치는데 녹음할 때는 너무 민망해하시면서 녹음하신다. 근데 이게 그 직접 내신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울음소리가 아닐까요? 아니요. 그럴까? 한 분은 사람이 낸 것 같은데. 어머님이, 한 분은 아버님. 아 정말? 네. 아니 얼루가범님이 속을 정도로. 근데 이 정도로 예능 유혹의 기술의 저자가 속을 정도면. 대단한 개인인 거예요. 이 정도로 고퀄리티의 그 고양이 성대모사가 가능하다니. 근데 이것도 이분들 지금 신혼부부시잖아요. 네. 이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사진으로 보낸 우리 랑이랑 뭐 보름이 너무 귀여워요. 서로 막 이렇게 우리 아나키아라가 이렇게 엉켜 붙어 있거든요. 딱 붙어 있는 사진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 애들도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치고받고 싸울 때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이 집 애들은 너무 평화롭게. 그리고 얘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랑이는 사무실에서 살던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고 보름이는 아빠랑 길에서 만나서. 그러면 두 원래 집사분이었는데 둘이 같이 이렇게 합치게 보다. 되는. 너무 멋지시네요. 그 저기도 들으셨겠다. 그 합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근데 너무 그 합사가 성공적으로 된 것 같아요. 네. 둘이 이렇게 부둥켜 안아요.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이건 집사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좋기 때문이에요. 네, 가족의 분위기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구나. 점점 떨어지겠구만. 예. 무슨 말씀이세요? 길을 막아야 돼. 심술스러운 여인처럼. 저 기혼자의 이렇게 심술 완전. 네, 모든 결혼은 계약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네, 귀로 네. 흘려주십시오라고.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시즌2의 피날레로 이만한 주제는 없죠. 사실은. 네.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입니다. 시즌1 때부터 꾸준히 요청이 있었던 주제고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쉽게 저희가 이제 이 주제가 워낙에 이 재료 자체가 워낙에 무거워서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 무지개 다리를 건넨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마침 또 운명적으로 우리 소롱 누님이 가족들의 장례 문화를 최근에 많이 경험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셨네요. 저희 운명적으로. 병원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고 애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또 떠나보낸 애들이 좀 요즘에 연달아 있었는데요. 네. 희한한 건 저희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4월 달에 떠나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4월에. 네, 집에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끼리 정말 저희 그냥 다른 의미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4월은 네. 잔인한 달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애도의 문제라서 사실은 네네. 이게 참 가족을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즌 1 때도 그렇고 굉장히 그 질문이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 중에 이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나이가 든 아이들, 그러니까 노령묘를 케어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펫로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이야기를 한 번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제일 제가 이제 필드에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떠났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데 당장에 이 떠난 아이를 앞에 놓고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맞아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정말 서 있기조차 힘든데 당장 어디서부터 지금 그럼 제가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없잖아요, 사실. 이게 A부터 Z까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거. 그럴 때 미리 다들 피하고 싶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네.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그냥 오늘 장례를 하는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도 그렇잖아요.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은 맞아요.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막막한데 상상을 하기 싫으니까 보통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더 고통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은 이제 사람대로 하는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 존중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장례 문화라는 것이. 근데 이제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한다. 우리 정서와 사실은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족이었는데 결국 보낼 때는 존중받을 수가 없는 게 현행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힘든 거지, 사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장례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그 국회 방송인가 뭐 그런 데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에 대한 입법 문제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도 몰랐던 게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서울에서의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났을 때 그 상황들 처리 방법하고 일반 지방에서 그러니까 장례 업체가 없는 지방에서 그 아이를 떠나보냈을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은 반려동물의 사체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아이고. 배출된다는 그 충격적인 현실이 있었고 이 농림축산부 추산에 따르면 매년 개와 고양이 등 15만 마리가 죽는데요. 그중에 13% 정도인 2만 마리밖에 화장이 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불법 매장이 되거나 아니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생활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동물 장묘업체에 맡겨서 화장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 소유의 땅이 있다면 이제 좀 파묻어 줄 수 있는데 사실 아파트에 사는 혼자 차도 없고 여자인 분이 만약에 또 연세도 있으신 분이라면 만약에 오래 키우던 아이가 떠났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충청도 지역에만 해도 한 군데밖에 없던가 그래서 좀 멀리 있으면 당장 아이가 떠났는데 장례를 치르러 내가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주 뭐 월요일까지 기다려서 모아뒀다가 한 번에 보낸다던가. 진짜 그게 사람을 너무 고통스럽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마지막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지 못할까라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비용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이게 장례식장을 찾더라도 기본적인 장례 비용이 5kg 기준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내가 13년, 14년 동안 키워왔던 아이를 정말 그 돈이 진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땅에 파묻을 힘도 없다면 버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취재를 하면서 너무 많은 그런 사례들을 봤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진짜 자기 밥 이렇게 떠먹여 가면서 같이 살아온 아이가 그분들은 아이가 떠났을 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검은색 비닐봉지에 싸서 그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낸다는 거죠. 치우는 환경미화원에게도 엄청난 트라우마일 거라고 생각하고 리추얼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정서적으로. 그렇죠. 이별하는 어떤 과정이나 그 예식이 필요한 과정이 건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검은 비닐봉투에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되는 게 내 의식의 전부여야만 해. 그게 합법적이고 그게 옳아. 이게 너무 힘든 건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놀라운 건 이거는 반드시 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공중보건적인 문제, 그러니까 위생적인 문제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띄엄띄엄 있는 주택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한 곳에 모아놓고 일주일에 뭐 2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체가 들어있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여름이고 이렇다면 그 부패가 되는 것들도 계속 있을 거고 이게 음식물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위생을 고려할 때에도 이거는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 비용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배출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싫은 일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너무 그럴 환경이 안 돼서 그렇게 보내고 나면 사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게 평생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뭐 다음번에는 일하는 게 없는 일인 거잖아요. 이 일은. 그러니까 맞아요. 이 아이와의 삶에서 딱 한 번 겪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어쩔 수 없으니 내다 놨어요. 근데 내다 놔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서울이랑 경기 지역의 그 폐기물 수거하는 그쪽에서는 이렇게 내다 놓으면 다시 가져가라고 한대요. 다시 어떻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랬던 게 이 법조항대로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도 서울과 인천, 경기권에 쓰레기가 매립되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라는 곳이 있대요. 네. 근데 거기는 쓰레기 봉투에 담긴 사체를 받지 않는데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라는 거야 이러면서 불에 그냥 불법 매장을 하거나 불법 소각을 하는 거죠. 어디 공터나 이런 데 가서 그냥 태워요. 저하고 모모 PD가 한번 소롱누님한테 SOS를 치어야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뒷산이라도 묻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여쭤봤더니 되게 깊숙이 파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안 그러면 다른 야생동물이나 이게 파서 할 수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한테는 리추얼이고 이 장소에 우리 가족을 묻었고 한 거기 때문에 생각날 때 방문할 수 있고 이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침해받으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묻고 싶은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꽤나 덩치가 있는 사람인데도
한겨울에 삽으로 팔 수가 없어요. 겨울 땅을. 맞아요. 꽁꽁 얼어가지고 그 매장? 매립? 네, 뭐, 매장. 그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라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니,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1m 이상은 파야 되거든요. 아니 이게 그런 얘기면 너무 개념이 없는 걸까요? 사람하고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장례 문화가 가능하도록 그게 적어도 그런 게 합법적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너무 유난을 떠는 걸까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우리가 동물보호법이라든지 동물권 뭐 공약 같은 것들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얘들이 살아있을 때 뭐 어떤 뭐 의료 서비스라든지 어떤 뭐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도 얘들이 살면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죽는 거는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동물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의 복지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다른 복지를 아무리 잘 갖춰놔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마무리 단계에서 이 같이 살던 반려인은 엄청난 상처와 어떤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 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아니 심지어 그냥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가족공원들이 있잖아요. 이미 네네. 추모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인간을 추모하는. 근데 거기에 반려동물 거를 같이 두려고 해도 지자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몇 개 그 지역 내에서 반려동물 화장 업체들이 지금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 지역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인근에 생기려고 해도 하면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개 화장터를? 뭐 이런 식으로 동물 화장터가 말이 돼? 뭐 이러면서 좀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공공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있고 심지어 일본 같은 중국도 경우도 있어요. 네, 심지어 중국도 있어요. 심지어 중국.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이 의문의 없어도 일패다 진짜 대한민국에. 돈이 사실 20만 원 쉽지 않죠. 그리고 5kg가 넘기는 되게 쉽잖아요. 내가 만약에 진돗개 키우면 25만 원, 30만 원이 쉬운 돈이 아니거든요. 샴 고양이도 5kg 금세 넘잖아요. 네. 이제 저희 집 코숏도 5kg가 넘었어요. 2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25에서 30만 원 정도. 그것도 근데 적금 들어야 돼. 무슨 그 애쉬 그 트레이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친환경으로 이제 같이 사라지는 뭐 도자기인가? 네네. 그거 또 되게 비용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안치하는 어떤 유골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함. 그러면 얼마 전에 찡찡이 그때 스톤으로 돼가지고 왔다고. 좀 마음 아픈 얘기는 하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네네. 그 과정을 얘기를 하면 저희도 몰라서 소롱우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됐고,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찡찡이가 사체가 그러니까 죽은 지 일주일 후에 저희가 발견한 거였는데 일주일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날이 너무 추워서 나중에 혹한이었어.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보일러실은 아니고 이렇게 뚫린 그런 창고 같은 데서 저희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소룡누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혹시나 부패해서 균이라 그래야 되나? 그럴 수 있으니까 분비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비닐 장갑 끼고 면장갑 끼고 그 상태로 비닐 봉투에 일단 담아서 신발 상자에 넣어서 그 밀봉을 했어요. 왜냐하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게 기사님한테는 못 탄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로 한 30분 이상을 가야 됐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 일산 쪽에 있는 화장터를 갔는데 뭐 이따가 얘기 나누겠지만 이렇게 외곽 지역에 있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무슨 너무 먼 곳인 거예요. 일산이면 가까워진 거예요. 저는 항상 강화, 그러니까 김포 끝인데 강화 가는 방향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1시간 반 이상 걸리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산 혹은 김포, 강화도 놀러 가려고 하면은 가까운데 아이들의 어떤 화장장이나 장묘 문화가 있는 시설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그 깜깜하고 외지고 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전혀 아닌 곳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산이라고 해도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건 우린 비포장도로를 지나갔어요. 그 정도인 거죠. 근데
막 그렇게 외진데가 아니면 허가가 아예 안 나. 그런가 봐요. 근데 그래요. 택시를 타면서 혹시나 어떤 냄새 같은 게 올라와서 뭐 갑자기 미들 오브 노웨어 뭐 내려 이럴까봐 계속 나 멀미나 창문 좀 열자 이러면서 어떡해. 그러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막 슬퍼할 겨를이 사실 슬퍼할 겨를이 없고 마음 감정 노동 어쩔 거야 진짜. 그래서 아까 뭐 차가 없고 나이가 드시거나 뭐 어떤 상황이든 되게 많다고 했을 때 되게 공감이 됐어요. 이거 맞아요. 쉽지 않은 거다. 뭐 어쨌든 도착해서 인사할 수 있는 자리 가고 이제 소독 같은 걸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저희 얼굴 한 번만 볼게요 해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1kg, 2kg도 안 됐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서류 작성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서류 작성을 하는데 입관? 나 잘 말을 모르겠어요. 근데 막 수의도 있고 관도 있고 유골함도 있고 나중에 메모리얼 스톤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걸 하라고 권하든가요? 권하지는 않아요. 정말 거의 알려주는 알려주는 정보를 하는 거고 그분들도 정말 거기서 장사 막 이런 느낌 나게 하신 않았어요. 저의 경험으로서. 다행입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늦은 시간에 갔거든요. 저희 도착하니까 12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 밤에? 네.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친절하셨고. 어떻게 수소문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아니요. 소롱 누님이 알려주신 몇 군데였지 저는 않나? 사실 거기를 가본 적은 없어요. 일산을 가본 적은 없고 제가 아마 그 일산에 생겼다라는 어떤 그 리플렛을 받고 아마 거기를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하고 오셨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하고 저희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메모리얼 스톤을 해달라고 했어요. 뭐 시간은 화장하고 뭐하고 다 해서 한 40분 정도 걸리고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애가 한 2kg가 안 되다 보니까 스톤도 2개 아주 작은 2개 정도로 오는데 그것도 다 동물의 그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남기고 간 흔적이 네네. 다 흔적이 다 다르다고.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스톤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유골함 안에서 그 이제 분골들이 그러니까 뼈가루잖아요. 그 뼈가루가 혹시나 상하진 않을까. 데리고 입고 싶고 저도 아직 떠난 애들이 저희 이렇게 무슨 납골당처럼 막 이렇게 있는데 병원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한데 이렇게 뒀을 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유골함에 그냥 둬도 돼요? 얼마나 둬도 돼요? 누가 뭐 옛날에는 뭐 뼈 이거 놔두면은 뭐 벌레 먹는다라고도 얘기하고 벌레 생긴다고 하고 상한다라고 했다는데 사실 굉장히 잘 장례가 깔끔하게 치러졌다면 뼈 가루에는 다 타고 남은 뼈 가루 자체에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오염이 돼서 그러니까 아니면 보관 과정에서 뭔가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오염이 됐다면 그때는 이제 곰팡이가 쓴다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원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사실 그 병원 아이 오래 같이 있었던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침 또 그래서 그 이제 물어봤어요. 워낙 오래 다녔던 데고 그 김포에 있던 데는 다녀서 장묘하는 곳에서 거기 그 사장님, 대표님한테 이 유골함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라고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 때문에 이 마음 여리신 분들 중에는 그 스톤으로 만드는 과정도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를 뜨겁게 또 만드는 것 같아서 못할 짓 같아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벌레가 생길까 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언젠가 저는 그래요. 유골함을 데리고 와서 그냥 옆에 같이 두시고 어느 정도 마음이 한참 좋아질 때 그때 되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정신없이 장례가 치러지잖아요. 사람처럼 뭐 3일장, 5일장, 뭐 7일장 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 떠난 그 순간부터 막 모든 게 후다닥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유골함을 굳이 막 거기에 막 쫓겨서 하지 마시고 데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곳에 뿌려주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예쁜 화분에다가 묻어주고 싶을 수도 있고 수목장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래 난 얘를 더 오래오래 간직하고 예쁜 그릇 같은 데다 담아서 나도 스톤으로 만들어 봐야지 하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그걸 굳이 그날 당장 안 해도 돼요. 뭐 한 달이 걸리건 1년이 걸리건 저처럼 뭐 3년째 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뒤에다가 날짜도 써. 애들이 다 똑같으니까 뒤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름 막 이렇게 기일을, 네, 그러고 여기다 스티커를 좀 붙여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각자의 그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쫓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동생은 이제 제이라고 슈나우저를 키우다 이제 보냈어요. 걔는 너무 이 다발성으로 이게 있어서 언제 갈지 모르는 애였고 계속 관리하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보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막 온 제 동생들이랑 뭐 제부랑 다 가서 임종을 지켜보고 저한테 나중에 울먹울먹 하면서 언니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면서 임종 다 지켜본 다음에 화성인가 어디에 가가지고 태워서 유골함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없었으니까 친정에 갔더니 제 동생이 말만 하면은 뭐 얘기하다가 제이 얘기가 나오면 유골함을 한번 잡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이야 미안해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유골함을 자기 방 정중앙에 놔뒀어. 카페 뒤에. 그래가지고 뭐 얘기만 하면 그 유골함을 잡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얘가 사랑했구나 그런 게 느껴졌고 또 지금은 이제 또 한 몇 년 전이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이별하는 과정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잊어야지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털어내려고 하면은 오히려 안 털어져. 그 털어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되게 죄책감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이별하는 각자의 속도와 박자가 있어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 개인 장례, 그러니까 개별 화장인 거죠. 이 개별 화장 자체가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내가 길냥이 밥을 주는데 혹은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뭐 한 10마리가 되는데 10마리가 만약에 다 줄줄이 떠난다면 그 아이들을 20-30만 원씩 들여서 화장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단체 화장을 이제 의뢰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근데 각자 사망한 시각이나 일자가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애들이 많은 분들한테는 네네. 이 장례를 치르는 거조차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비용 때문에 개별 화장이 물론 당연히 좋지만 단체 화장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지금 개별 화장에 대해서만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때 아셔야 되는 거 하나는 이거는 이제 병원에 보내서 사체 처리를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단체 화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타까운 건 이 단체 화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화장터에 가서 단체로 애들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이제 폐기물들과 같이 소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소각이라는 생각을 하셨으면은 좋겠어요. 가끔은 이게 폐기물과 같이. 네, 어쩔 수 없이 그 진짜 너무 많은 애들을 키워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 길 가다가 왜 고양이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죽어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화장해 주세요 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단체 화장을 보내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그 좀 오래 키우셨는데 내가 갈 수 없고 또 이게 가끔은 아직까지 어르신들 중에는 이 개별 화장이 조금 너무 유별난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한 13살 뭐 이렇게 된 아이를 보내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합니다. 뭐 매장을 해주셔도 되고 화장을 해주셔도 되고 그럼 화장은 어떤 게 있나요? 할 때 뭐 개별 화장이 있고 저희가 이제 소각이란 말을 쓰기 어려우니까 단체 화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저는 단체 화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얘기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죄송한데 이거는 그 보호자분이 생각하시는 화장은 아니라고 소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한 번 정도 더 고민해 보셔요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작은 아이라면 더더욱. 그리고 그래서 일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연히 그럼 돈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단체 화장을 빚내서 개별 화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정부에서 개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페스티벌 이런 것들 반려동물 문화 페스티벌에 너무 힘쓰지 말고 제일 중요한 아이들을 보내는 복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이 공공 화장터가 있어요. 내가 못 간다. 그러면 맡기고 좀 약간 이제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도 그냥 55,000원 정도만 내면 화장을 할 수 있어요. 크기도 굉장히 10kg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아이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역마다 사람 화장터가 있잖아요. 공공 화장터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네, 그 화장시설 옆에 화구 작은 거 하나만 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메모리얼 추모하는데 굳이 그거는 소각하는 게 아니라 추모하는 공간에 동물의 메모리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장례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런 추모공원 안에 납골당도 있지만 장례를 하는 시설도 같이 넣기 위해서 몇 군데에서 그 지자체에서 그걸 하다가 너무 주민 반대가 심해서 다 좌절된 거예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별나서 그렇지만 동물을 가족으로 우리나라의 반려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그렇게 어렵나? 저 영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학교 시설에서 기숙사를 산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주택이라 그래서 하우스 같은 데 같이 산 적도 있고 그랬는데 비둘기가 한 마리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서 시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야, 뭘 우리한테까지 전화해. 니네 학교에도 그거 다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내부에 그런 dead animals를 이렇게 화장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대학교 내부적으로. 정말 부러운 동네네.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난 이유는 이건 정말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고 하면 끝도 없이 반대할 사람들은 늘 있을 것 같고 어떤 기관에서 이게 당연한 거야. 야, 이게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 크기에 상관없이 맞아요.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게 비단 내 집에서 키우는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길에서 로드킬을 당한 고양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내가 선뜻 안고 구청에 전화하면 구청에서 소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가까운 데에 그런 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렇고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까치가 죽었는데 까치가 떨어졌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동물병원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파출소에 데려다 줬다가 욕을 엄청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혼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죠. 저희 집은 아파트고 난 죽은 동물을 봐서 불쌍해서 데리고 갔는데 막 진짜 니네 엄마가 누구냐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음에는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나쁜 교육인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이게 돈이 될 만한 것에 사람이 들러붙지 않는 경우를 난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런 거는 이렇게 미비한 거지 시설이? 장례 시설이나 이제 화장 시설 혹은 이제 추모공원 같은 것들이 사람을 기리고 이제 사람을 화장하고 이런 시설도 사실은 많이 꺼리잖아요. 예, 외곽으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서울 시내 안에서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산 아파트 값 때문에 고양시 벽제로 나가는 게 제일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이제 동물이라서 이렇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막 혼이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뭔가 안 좋은
연기가 나오면서 안 좋은 것들이 자기네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상 아니요. 그냥 분위기상 안 좋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괜히 무시무시하나 그러니까 뭐 이거지. 공동묘지 있는 동네 싫어하는 것처럼 괜히 그런데 우리가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분 중에 돌아가지 않으시고 불멸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닌데. 정말 예를 들어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그런 게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실제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할 테니까요. 저희가 화장 얘기를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죠.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내가 보내주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데리고 있는 게 가둬두는 것 같아서 좋은 곳에 보내주고 싶은데 우리 집은 아파트고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나는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인데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바다에 뿌리자니 얘는 뭐 바다에 생전 가봤어요. 얘가 뭐 물고기도 아니고 갈매기도 아닌데. 고양이는 물을 싫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딴 데 어디 뿌렸다가 거기가 공사하고 변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천지개벽 되면 아파트 생기고 거예요. 그거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애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다 불법이 되니까 네. 아니, 사람 마음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법이 있냐고 반려인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게 제가 궁금한 가족이 게 죽었는데 아까부터 묻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땅에 묻는 게 이게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내 사유지야. 그건 그러니까 돼요. 선산이 있어. 그러니까 선산에 묻으시려고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선산직이라는 분이 정말 막 뭐 어디 여기 땅에다가 이렇게 말하면 개 XX를 묻느냐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 심지어는. 그런 분도 있고 심지어 수목장을 하겠다고 난 내 돈을 내고 수목장을 하겠다 했는데 뭐 물론 몇 년 전이긴 했지만 미친 사람 아니냐고 막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만 되는 거다. 근데 물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분은 화장을 하고 그 유골함을 가져가서 그 분골만 그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저 그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냥 내가 어찌어찌해서 얘를 데리고 있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모든 것에 힘들면 그 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살거나 내 땅에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예쁜 화분 있죠. 큰 화분에 너무 조그만 거 말고 큰 화분에다가 그냥 같이 흙을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나무를 하나 이렇게 키우시라고. 근데 걔들도 나중에 다 분갈이 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 조금씩 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화분이 시들면 화초가 시들면 또 다른 화초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한 주먹씩은 남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것 같고 제가 아는 분이 레고라는 리트리버를 키우다가 이제 걔도 신부전으로 했는데 아이가 좀 일찍 떠났어요. 일찍 그 포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신부전이 왔고 어린 나이에 신부전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앓다가 떠났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어디 보내지도 못하고. 왜냐면 레고는 항상 같이 있던 아이니까. 제일 좋아하는 건 가족인데요. 좋아하는 장소에 뿌려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건 집이에요. 진짜 되게 그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더니 거기에 레고 고무나무를 심으셔가지고 그래서 항상 물 주고 키우셔서 사진을 가끔 보내주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서 말도 건네고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야, 진짜 오죽하면 집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방법을 만들어서 애도를 해야 될 정도로 좀 굉장히 깝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분들 다 들으시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는 아까 그 엉클조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따라가려면 진짜 찢어질 정도로 아직 너무 지금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키티피디아에서 이걸 다루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즌이 넘어갈수록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답답해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조금씩 더 업데이트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될 것 같아요. 키티피디아 덕분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이별을 준비하는 방법을 살짝 얘기해 주시면 혹시 애도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이별을 준비하는 방법.
그냥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이 없을 순 없죠. 그리고 애들은 다 떠나요. 뭐 갈라파고스 거북이를 키우지 않는 이상 저희보다는 먼저 가겠죠. 근데 제일 슬픈 건 갑자기 떠나는 이별인 것 같아요. 준비할 수 있는 이별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나마 나은 것 같아서 이별을 얘가 이제 얼마 지낼 수 없겠구나. 함께 지내는 날이 뭔가 정해지는 것 같고 다가오는 순간이 된다면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쓰세요. 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는 뭐 맛있는 거, 최대한 맛있는 걸 주기,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예뻐한다고 하게,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데리고 안고 나가서, 걷지 못한다면 안고 나가서, 혹은 고양이라면 햇빛 쬐주기, 뭐 이런 식의 소소한 것들을 해주시고, 이게 사실 쉽지 않죠. 막 진짜 너무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 아이들한테는 적용할 수 없지만, 한 해 한 해마다 그 해에 내가 해주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저는 아이들의 수명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3살짜리가 떠날지 10살짜리가 떠날지 우리 춘배처럼 뭐 22살까지 살다 가실지 저희는 춘배가 제일 먼저 갈 줄 알았거든요. 제일 골골했으니까. 근데 제일 나중에 가더라고요. 걔 나이 22살이면 사람으로 치면 한 103세 20세? 저도 진짜 이제 정말 뼈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뽑아내서 쓰고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좀 충만했었어요. 그때 한번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다들 보내주는데 이제 1달 반 정도 됐죠. 그렇게 있었던지. 그때 만약에 떠났다면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한창 바빴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챙겨주지 못할 때여서 항상 같이 지내곤 있지만 근데 이 아이가 아프고 난 이후에 1달 반 정도를 저희한테 시간을 준 것 같거든요. 같이 놀아도 주고 뭐 사람들이 같이 막 얘기도 하고 사진도 정말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의 준비할 시간을 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이별을 준비할 때 알 거예요. 아마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선생님 제가 지금 데리고 이렇게 있는 게 제 욕심일까요? 이게 너무 아이한테 힘든 걸까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고 마음이 다 할 때까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저희가 시즌3 때 펜로스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함께 그거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면 같은 가족들 중에도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야 너가 너무 애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제일 힘든 얘기거든요. 너의 욕심으로 애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보내줘라. 이제 보내줘라라고 하는데 이 보내주는 건 수의사의 말도 가족 누군가의 말도 아니에요. 얘와 내가 아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순간은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어제까지도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난 진짜 나 못 살 건데 막 이러는데 그 순간이 오면 마음이 되게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슬픈데요. 정말 슬픈데 가도 된다고 하는 그 순간이 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아이들한테 너무 힘들면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자잖아요. 집사는 끝까지 충직해야 하니까 그 아이들한테 이게 참 집사의 삶이란 보내주고 나서 키티피디아를 녹음하러 와야 되는 또 그런 거죠. 예, 우리가 그런 현실에서 이별하고 애도해야 되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건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지. 애들이 떠날 때는 제가 예전에 들을 때 가장 예쁘고 가장 건강했던 모습으로 떠난다고 했거든요. 떠날 때는. 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들 중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뭐 할머니랑 너무
제가 제 책에도 쓴 적이 있지만 할머니가 암투병을 하셨는데 그 할머니 암투병 할 때 항상 옆에 있던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떠나면 할머니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갔으면 좋겠는데 떠났으면 좋겠는데 떠나질 않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만해도 괜찮다. 할머니는 잘 지낼 거다.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러고 나서 아이가 떠났거든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항상 아이가 아플 때 너무 많이 힘들어하면서도 버티면 그거는 아이들이 그 가족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자기 몸도 아프지만 얘네들도 함께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버텨주는구나. 네, 버티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때 우리는 의연한 집사이니 그냥 너무 힘들면 가도 된다.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고 싶지만 그렇지만 네가 버틸 때 너무 힘들다면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아이들한테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걔를 데리고 있는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제 주변에도 이제 소롱 누나 말고도 그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이제 노령견 이제 2마리를 또 보낸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는 아마 개 2마리도 보내고 몇 년간 키워왔던 달팽이도 아마 예. 지금 울다가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정성 들여서 키우던 달팽이도 이제 예, 그 먼저 이제 세상을 뭐 당연히 그렇죠. 달팽이 수명이 그렇게까지 오래 기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 손바닥만한 애가 이렇게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라. 맞아요. 애완 달팽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 보내고 나면은 아무리 잘해준 사람도 아쉬움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놀아줬는데 더 놀아줄 걸, 뭘 맛있는 걸 먹였는데 더 먹여줄 걸, 이거를 후회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걸 해줬어야 되는데 아예 못했던 거는 나중에 두고두고 좀 한으로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아이는 수명이 이 정도니까 뭐 3살이니까 4살이니까 앞으로 살 날이 더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걸 미루고 있으시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아직 건강할 때 미리 좀 뭐라도 더 한 번이라도 챙겨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집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1년마다 정말 버킷리스트 왜 우리 새해에 뭐 하겠다 이런 계획할 때 버킷리스트 쓸 때 뭐 바램이 아니라 할 것들을 적는 거예요. 정말 할 것들. 제가 지금 아나키아라고 붕붕 안 놀아준 게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얼룩아범님이. 지금 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네. 맞아요.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해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누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별 이후에도 계속 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얘기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고 눈물 나면 눈물 흘리는 거지 막 몰라 왜 그래 이제 그만 울어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충분히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사람 죽은 것도 아니잖아. 이 말이 사실 제일 상처잖아요. 제일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 애도를 내가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길이로 할 것인가는 온전히 그 가족을 잃은 나의 선택인 거예요. 네, 나 자신에게 자유 줘야 돼요.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1년 정도 슬퍼하는데 그 다음 뭐 새해가 됐는데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자 이제 1년 정도 슬퍼했으니 새해부터는 슬퍼하지 말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럼요. 유달리 동물들에 대해서는 애도의 기간을 각자가 막 정하는 거예요. 정하도록 막 권유하죠. 3개월째 너무 슬퍼하고 있으면 이제 그만 하지. 뭐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은 아마 동물은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야, 걔 또 키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진짜 많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내 가족이었기 때문에 내 엄마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의 개념이라는 거를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저는 너무 많은 이별을 경험도 했고
옆에서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일 속상한 이별은 너무 슬퍼서 꺼내보지 못할 때예요. 그리고 더 속상한 이별은 그게 마치 나나 혹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 추억 그게 완전 상처로 남아서 송두리째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 그게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한테. 왜냐하면 얘를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여행이고 뭐도 못하고 난 얘랑 막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그 아이가 심장이 안 좋아서 기침을 마지막에 많이 하는데 어머님도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긴 투병에 짜증이 나니까 기침하지 마! 이러면서 막 화를 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아이가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우시면서 자기 때문에 간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다 사람의 마음이고 누구나 다 겪는 마음이에요.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자책하지도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남아서 이 슬픈 감정을 추스려야 되지만 그 아이들은 편하게 있고 저희랑도 늘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슬퍼서 너가 보고 싶어. 우리 쭈쭈가 보고 싶으니 내가 떠났어. 그럼 걔가 좋아할까요? 막상 하늘을 알아에서 만났어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자기는 그 힘든 시간, 애들은 굉장히 현명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가는 아이들은 개도 고양이도 다 현명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시간을 준비하고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가족들이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게 되게 힘겨운 시간을 자기도 버티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몸이 아픈데. 근데 버텨서 이제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금세 쫓아가요. 아니면 막 맨날 술 먹고 있고 막 맨날 누워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막 자기 사진만 보면서 엉엉 울고 있으면 과연 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만날 때까지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리고 더 즐겁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할 얘기를 많이 만들어서 내가 저희끼리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이제 병원에 애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타운을 형성한 것 같다. 아무래도 뭔가 빌리지가 있다. 땡땡땡 빌리지가 있다 이러면서 한둘이 아닌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봤을 때 이제 자랑을 할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농담삼아 하면 우리 언니 이런 사람이야. 보이지? 이러면서 하고 언니 어드밴스 자격증 땄더라. 그렇지. 다두가 언니 어드밴스 다이버 됐어. 그래서 역시 그렇게 언니야. 그렇게 하면서 추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엄청난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해주고 더 넓은 속으로 우리를 품어주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또 슬픔에 겨워서 다음 스텝을 못 나가는 것도. 그렇죠. 이별 이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럴 때 분명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또 아까처럼 울었다가 웃었다가 반복할 거 아니에요. 당연해요. 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그거를 같이 챙겨주고 그걸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이제 좀 적응이 되겠죠. 그게 진정한 애도인 것 같아요. 네. 야, 우리 키티피디아 그 시즌 2 17화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 우리를 깜깜하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게 하는데 뭘 애도를 하면 무조건 다 불법이 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틈새를 찾아서 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진짜 찾아봤습니다. 진짜. 시즌 2의 마무리 하시면서 엉클조님 네. 라스트를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마이크 앞으로 이제 당겨왔는데 느낌 어떠셨어요? 키티피디아를 처음 만들자고 시작했던 멤버잖아요. 저도. 네. 이 어려운 이름을 지은 사람이죠. 네. 오늘 주제는 저도 나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찡찡이가 그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이기도 하고 일단 시즌에. 근데 잠깐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찡찡이를 보내면서 너무 힘들었고 슬펐기 때문에 몽몽 피디와 둘이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나중에 와서 되게 화가 났던 일이 저희가 장례를 치러준 거지만 그때 마지막 그분의 말이 기억이 났어요. 너무 작아서 색이 잘 안 나왔어요. 이 말을 했거든요. 스톤에서. 헐.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고 그게 나중에는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야, 너 색 예쁘기만 하고 막 왜 그랬지? 하면서 친구한테 우리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저는
장래든 뭐든 이게 상업적으로 발전하든 정부가 개입을 하든 어쨌든 간에 동물권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키티피디아가 사람과 함께하는 이라는 타이틀을 같이 가져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즌 3를 준비를 할 거고 그때 또 더 유익한 내용들이 올 테고 얼루가버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메인은 고양이겠지만 동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준비하고 싶어요. 옆에서 뒤에서. 역시 워크홀릭 아닙니까? 맞아요. 그냥 이 마무리하는 소리를 얘기하는데 시즌 3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한데 되게, 되게 큰 그림을 그려보여주셔서 유쾌하게 그림도 여러 개 음악도 만들고 싶고. 벌써 또 다음 작업 들어갔어. 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시즌 3 기획 의도를 밝혀. 기대를 놓지 못하게 그런 마음으로 저도 뒤에서 잘 응원할게요. 시즌 2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진짜 너무 든든하네요. 정말. 저도 시즌 2를 하면서 시즌 1 때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고민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지만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답변하려고 노력을 해요. 말을 하는 건 쉽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저희도 나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왜 내가 언제 보냈는데 답이 없어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거를 충분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시즌 3가 정말 또 웬일이야. 기대가 돼. 정말. 그래서 저도 나름의 포부가 있어요. 아, 정말요. 뭐냐면 아까 엉클준이 말하신 것처럼 되게 정보에 대한 얘기는 무궁무진해요. 저희보다 더 고급진 정보를 주실 수도 있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편하게 얻으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정보도 아니고 같이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여기서 말한 그리고 여기서 알게 된 것은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게끔 어디 가면 야 몰라? 그러면 그 키티피디아 가서 들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뭐 시즌 3, 시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 네. 좀 공인되고 신뢰감도 있으면서도 따뜻한. 그래서 키티피디아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또 저렇게. 그래도 어려워. 피디아네요. 그래. 네. 그렇구나. 그리고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이렇게 주눅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좋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 아까 되게 멋있는 말을 준비했었는데 다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달팽이 때문에 달팽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희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특별히 또 마치 덕후처럼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더욱 사람다워지는 것 맞아요.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도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말. 게 느껴서 좋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시즌2를 시작하기 전에 그렸던 그림하고는 일치해서 흘러온 부분도 있고 전혀 예상 밖으로 흘러간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하나의 호흡으로 느껴졌다라면 아마 우리가 그 되게 대전제인 우리는 지금보다 더 고양이에게 잘할 수 있다라는 것, 더 동물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라는 이 대전제 하나를 좀 공유하면서 왔기 때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시즌3에서 뭐 이런저런 포부를 얘기를 했지만은 뭐 시즌2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식으로 흘러간 것도 있는 것처럼 시즌3가 어떤 모양이 될지 뭐 그것도 해봐야 알겠죠. 해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정보를 얻고 싶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만 고양이 키울 때 이렇게 힘들어? 라는 어떤 토로하고 싶은 동지애를 느끼고 싶은 순간에 저희가 옆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키티피디아는 어떤 스킬을 배우기 위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티튜드. 네.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내가 못했던
거라면 그걸 알아가는 걸로 되게 행복할 수 있는 게 그냥 저희의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티튜드 부분에서 자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좌절하지 않아. 어떤 욕에도 굴하지 않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10년을 키웠건 고양이를 수십 마리를 키웠건 이건 내가 알지 뭐. 이 정도 말고 좀 더 다른 거 없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처음에 키웠을 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면 좋겠어요. 항상 노력하고 그리고 나랑 너만이 아니라 남의 집 아이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가 말 못하는 말 안 통하는 동물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맞아. 사람도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즌 2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미 2번씩 듣고 계세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듣다고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시즌 3로 또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급 시즌 3가 온다고 제가 막 얘기를 또 막 하고 싶네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전까지는 여러분께서 팟빵이나 아이튠즈에 전도를 해주시면 되고 검색하셔서 이것도 다뤄주세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영어로 페이스북에서 영어로 KITTIPEDIA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글로 키티피디아 치시면 방송을 잠깐 쉬어도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 뉴스는 이분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엉클조랑 모모피드랑 다양하게 올리더라고 쉴 때. 그래서 진짜 시즌 2도 우리 엉클조하고 모모피디의 그 노력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땡큐 메시지. 모두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즌 3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